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금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그룹 필라테스를 할 때 강사님들께서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가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질문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건데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밸런스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동작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라도 하려는 회원님들이 힘들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잘하는 사람들과 못하는 사람들의 밸런스를 맞추기 힘들다는 건 저도 초보 강사 때 느꼈던 부분이고요.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어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힘들게 하는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떻게 점진적으로 티칭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해소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룹 레슨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어제 시작한 분도 있고 2년 동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한 5년 동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거북목인 회원님도 있고 디스크가 있는 분도 있고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개인 레슨으로 웬만하면 돌리면 좋지만 대체적으로 그룹 레슨 특성상 좀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다 같이 운동을 해서 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이유로 그룹 레슨 참여하시는데요. 불특정 다수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이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엉덩이랑 복부를 강하게 하는 운동이에요. 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운동을 했을 때 처음에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겠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모두가 다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강사가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어떤 사람한테는 이 동작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동작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동작이든 다 도움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운동이고, 그 운동들을 통해서 일상으로 갔을 때 더 기능적으로 움직이고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운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엉덩이랑 복부 운동이다. 그럼 엉덩이 복부 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단계부터 점진적인 단계까지 한번 프로그램을 짜볼 거예요. 짠 다음에는 어떻게 매끄럽게 끌고 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할 건데요. 이 1단계에서는 우리 5년 된 회원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아니요. 필라테스는 정확도에 집중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기초적이고 심플한 움직임일수록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분이 더 정확하게 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5년 동안 하신 분은 브릿지라는 동작을 예를 들었을 때 아마 100번을 했을 거예요. 아니 100번 넘게도 했겠죠. 지겨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브릿지에 대한 더 단단하게 발바닥 지면을 누르고 무릎 정렬이나 둔근 그리고 허벅지 안쪽에 대한 힘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더 꼼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티칭을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 초급자 회원님들은 이 동작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시나요? 엉덩이 힘이 들어가면 오케이. 근데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가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핸즈온으로 엉덩이에 더 힘이 들어갈 수 있게 구조를 좀 바꿔주시거나 소도구를 사용해서 서포터 역할로 써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단계로 돌진하겠죠. 똑같은 브릿지인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싱글레그 리프트, 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중둔근을 강화시키고 대둔근, 햄스트링, 그리고 뒤쪽에 후면에 있는 근육들이 밸런스를 잘 맞게 도와주는 동작을 했을 때 이분들이 이 동작에 대한 이해는 됐는데 몸이 안 된다면 우리 초급자 회원님들은 그 전 단계 했던 두 발 짚는 브릿지로 가실게요 라고 이제 진행을 시켜주시고, 또 잘 하시는 회원님들에게는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여가면 좋겠죠. 하지만 이때도 단계를 높여가고 모양을 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정확한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다양한 속도도 주시고 다양한 움직임에 대한 방향 또는 협응, 다리를 쓰면서 팔을 쓴다거나 신체 지면을 조금 떨어뜨려서 무게를 한쪽 다리에 더 실을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지지면에 대한 면적을 조금씩
낮춰가는 것도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또는 소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고급자 회원님들께는 똑같은 브릿지에도 공 같은 거, 미니볼이나 보수 같은 거, 미니 보수 같은 소도구를 활용해서 똑같은 동작을 매끄럽게 끌고 가되 우리 고급자 회원님을 더 챌린지할 수 있는 동작을 주어서 더 몸을 강화시킬 수 있고 더 몸을 잘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 설정이 어려워요. 그룹 수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기존의 회원님과 오래된 회원님을 어떻게 시컷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의 질문들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전과 똑같이 브릿지를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브릿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브릿지의 움직임에 대한 건 회원님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디테일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움직임을 조금 매끄럽게 만들어내고 불편함 없이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시행돼야 될 동작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일단 햄스트링이 컬돼야 되고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나 고관절 굴곡근들은 놔줄 수 있는 유연성이 좀 필요하겠죠. 그럼 그러한 움직임들을 먼저 시행을 하는 거죠. 뭐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고 뭐 선자세에서 토끼뛰기처럼 이제 엉덩이 쪽으로 뒤꿈치를 탁탁 차면서 워밍업을 시켜주셔도 좋고 무릎을 가슴 앞으로 당기면서 가볍게 몸을 좀 풀어준다는 동작도 좋고 이런 동작들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고관절에 대한 움직임과 둔근에 대한 움직임, 경첩관절을 접고 펴는 움직임을 연습할 거예요. 스쿼트가 될 수도 있고 힙힌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동작들 하고 난 다음에 후면 삼각근을 쓰고 싶네? 팔 뒤쪽으로 바닥을 꽉 누르는 동작을 하고 싶어. 자, 그러면은 뭐 스쿼트 하면서 팔을 뒤로 밀어내는 동작을 연습해. 또는 기구 필라테스에서는 그 체스트 익스펜션 같은 동작들을 한번 연습하는 것도 좋겠죠. 이런 힘이 길러지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세가 지금 서 있다가 무릎 꿇은 자세, 그 다음 누운 자세가 될 건데요. 누운 자세에서 이제 브릿지가 들어가겠죠? 그럼 앞쪽에서 이제 워밍업으로 몸을 좀 데워놓고 움직임에 대한 심플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브릿지가 들어갈 건데요. 이때 더 정확하게 발바닥을 누르거나 무릎 안쪽이 벌어지는 회원님들이 좀 많다고 하면 무릎 안쪽을 조여주는 허벅지 안쪽 운동을 시행한다거나 등등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동작이 다 힘든가요? 힘들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서도 정확도를 필요로 하는 움직임으로 계속 천천히 끌고 나가시면 돼요. 저는 필라테스 10년 동안 하면서 사실 대부분 동작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동작들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약에 이 효율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어떠한 속도로 그리고 어떠한 순발력으로 또는 어떠한 가동 범위로 할 것인지에 조금의 차이를 두면서 그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민첩도나 아니면 반응도에 대해서 빨리 끌어내거나 또는 여유롭게 오래 지고 갈 수 있다거나 등등의 방식으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대체로는 모든 동작은 10년 동안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그 동작 안에서 내가 어떻게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스토리를 만드세요, 여러분. 필라테스는 책이 아니에요. 1, 2, 3, 4, 뭐 어떤 근육이 하고 어떻고 외워서 우리 회원님은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막 휘황찬란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회원님 별로 관심 없어요. 뭐 흉쇄 요돌근이 뭐 가슴근이 별로 관심 없거든요. 아프신 회원님이나 재활이 필요하신 분은 아마 물리치료 선생님에게 찾아가겠죠. 근데 건강하게 멀쩡하게 들어오신 분들은 대체로 우리한테 운동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충분한 운동량을 요구할 거고요. 특히 그룹 레슨에서는. 그룹 레슨에 들어왔다면 일단 나는 아프기보다는 운동량이 필요하다. 나는 운동을 충분히 하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목적을 이뤄드리고 그 욕구를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단계적인 설정과 충분한 운동량을 위해서 다양한 속도, 그리고 다양한 레벨, 다양한 강도, 그리고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프로그래밍 해야 돼요. 이게 스토리가 잘 짜여져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그건 유튜브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라테스 책을 봐도 알 수 있고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건 잘 만든 스토리를 회원님께서 받아들여서 다시 그걸 몸으로 그걸 느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어서 빡! 이런 것보다는 은은하게 계속되는 자극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회원님들은 다 원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 어떠한 선이 적정한 선인지는 강사님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모두에게 100%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은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맞춰야지, 이 부분에 맞춰야지, 나는 이런 수업을 해서 저런 수업을 해야지, 저 선생님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것 같고, 내 수업은 좀 지루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본인만의 철학이 있는 수업에 대한 기준을 좀 먼저 잡는 걸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그것 또한 본인의 개인적인 수련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필라테스 했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일 때가 정말 좋아. 이때 몸이 제일 개운해. 라고 하시면 그 수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시면서 그게 내 수업 방식인 거예요. 나는 그걸 좋아하니까 나를 좋아하는 타입의 회원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10명 중에 3명이어도 좋고 10명 중에 뭐 2명이어도 좋습니다. 그게 꾸준히 쌓이다 보면은 2명이 3명 되고 3명이 4명 되거든요. 근데 이 컨셉에 대한 길을 잃어버리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좀 빡세게 크게 말해도 봤다가 좀 막 피트니스적으로도 해봤다가 어떨 때는 발레도 해봤다가 물론 다양한 수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내 컨셉 나는 꼼꼼하게 봐드리고 그리고 꼼꼼한 티칭 안에서 조금 더 매끄럽게 끌고 가고 싶다 하시면은 그렇게 수업을 할 수 있게 구상을 해보시고 내가 직접 해보고 회원님들께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들을 다 거치시길 바라고 또 나는 재활을 하고 싶다. 나는 그룹 레슨이지만 이 모든 회원님들을 재활적으로 좀 잘 바꿔보고 싶다 하시면은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겠죠. 책도 많이 보시고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나 아픈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지 자가 마사지 방법이나 아니 끝나고 나서 본인이 직접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테크닉 같은 걸 배워주셔도 좋고 또 나는 피트니스적으로 가고 싶어. 나는 그냥 맨몸 운동으로 조금 강하게 좀 끌고 가고 싶다 하시면은 좀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절대로 내 모습을 잃지 맙시다. 오늘 제가 참 말이 많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